즉 빚은 소비, 생산, 투자 활동에 있어서 개별 가게와 기업을 강력하게 연결한다. 직접 대면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의존할 수 있게 해주는 매체이다.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사용할 때, 외출해서 돌아와 전등을 켜고 가스를 켜고 수도를 틀어 요리를 할 때 우리는 통신회사, 전기회사, 가스회사, 수도사업소, 지방재단, 자치단체에 빚을 진다. 매월 요금을 납부함으로써 그 빚을 면하지만 소비활동은 늘 부채 발생의 연속이다. 반대쪽에서 보아도 마찬가지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명령에 복종하여 임금, 급여 채권을 취득한다.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이 채권을 소멸하지만 이 과정은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한 계속된다. 또 이 모든 과정에 국가도 숟가락을 얹는다. 거의 모든 경제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뿐인가? 특정 상품에는 특별한 소비세가 붙기도 하고 부담금이 붙는다. 돈을 벌어 생활이 나아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버는 소득이 작은 부분, 어떤 경우에는 매우 큰 부분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만져보지도 못하고 원천 징수를 당한다. 세금은 죽음으로만 피할 수 있다. 심지어 여기에 대하여도 상속세라는 사망세가 붙는다. 주택을 마련할 때 대부분의 가정은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을 받으며 승용차이든 상용차이든 자동차를 구입할 때에도 할부금융에 의존한다. 내구 소비재나 자본재 구입만이 아니라 인적 자본 형성에도 빚에 의존한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서민들은 자녀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 기업 활동의 영역에서 부채는 훨씬 자연스럽다. 이미 설비 투자가 완성되어 있는 기업이라도 원재료를 공급받고 인력을 고용하여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발생한다. 산출물을 매출하면서 채권, 즉 고객사의 부채가 발생한다. 이러한 과정은 가계 소비에서보다 훨씬 큰 규모로 이루어진다. 게다가 개업을 하기까지 막대한 규모의 건축, 설비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자금은 부채를 이용하여 조달하는 것이 유리하다. 앞에서 보았듯이 레버리지 효과는 시장의 수익률이 차입금이 조달 이자율을 상회하는 한 이득이 증폭되게 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대부자에게 위험을 이전하게 한다. 더욱이 빚이라는 남의 돈을 조달해 오게 되면 세법상의 우대 효과가 있다.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기업이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물론 기업 활동에도 당연히 국가는 동업자이다. 산출에는 부가가치세가, 비용을 제외한 소득에는 법인세, 소득세가 붙으며 배당되는 소득에는 소득세가 다시 추가된다. 돈은 자유의 기반이다. 금전으로 표시되는 채무는 돈을 가진 자를 자유롭게 한다. 사람이 의무를 인격적 관여도에 따라 집적해야 하는 의무, 노동을 하여 그 성과를 줘야 하는 의무, 숫자로 표시되는 일정의 금전을 지급해야 할 의무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의 전형적 형태는 고대의 노예 노동이 되겠다. 현대 사회에서도 연예인, 직업운동가, 의사, 변호사 등의 직무도 본질은 그러하다. 노예는 경제 외적 강제로 일하게 하고 전문 직업인은 높은 보수의 약속으로 일하게 한다. 둘째 의무는 연간, 몇 날 또는 쌀 몇 가마 같이 비록 시간 또는 산출물 관점에서 객관화되어 있지만 이것을 이행하기 위하여 채무자는 보통 자신이 노동할 수밖에 없다. 영주, 지주에 대한 농노, 소작인의 의무가 그것이다. 현대에도 연예인이 매니저 계약과 같은 형태로 남아있다. 셋째, 금전 채무는 사람이 인적 관여를 전혀 요구하지 않는 순전히 객관적인 의무이다. 그 이행은 결코 인격을 구속하지 않고 채무자가 어디에서 돈을 마련해 오는지도 중요하지 않다. 돈은 가분적이고 무한히 소유할 수 있는 가치로서 일반적인 사물과는 달리 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돈으로 지급하는 의무는 완전히 객관화, 탈인격화된 것이다. 돈이 있다면 사람들은 인격적인 자유와 내면 세계 일부분을 포기할 필요 없이 다른 사람과 연합하고 협력을 얻을 수 있다. 합해 경제에서 돈을 가진 자는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받는 특별한 종류의 상호유전적 관계를 누리게 된다. 사람들이 행복감이 자유에서 나온다면 돈은 대부분의 행복을 보지 않는다. 돈을 지급할 의무는 반대의 작용을 한다. 객관화된 부담으로 피할 수 없다. 돈이 없는 자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넘어 의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돈을 마련해야 한다. 가진 것을 팔아 또는 일을 하여 급여를 받거나 새로운 빚을 져야 한다. 가진 것이 없는 자가 돈을 얻을 수 있는 원천은 노동이다. 적당한 부채는 채무자를 근면하게 하기도 한다. 나가라 일터로, 나에겐 빚이 있다. 는 표가 있다. 금전 채무는 사람들이 일을 더 하게 한다. 벌어서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19세기에 유럽의 식민주의자들이 아프리카 어느 지역의 원주민에게 부과한 세금의 이름이 근면세였다고 한다. 그러나 금전 채무는 채무자를 파멸하게 할 수 있다. 노예나 농노보다 못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 노예나 농노는 일을 하는 것으로 그 의무를 전부 이행할 수 있다. 그러나 금전 채무는 인간이 노동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무한히 늘어날 수 있다. 일단 임금으로 조성하는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돈, 즉
가처분 소득이 부채를 상환하기에 부족해지기 쉽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는 영원히 갚지 못하는 부채에 빠진다. 일상적인 노동으로 부채를 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일상적인 벌이가 아니라 한 몫의 행제밖에 남지 않는다. 부자와 결혼하여 증여, 상속을 받거나 복권 당첨이나 도박 같은 사행행위가 그것이며 증권 투기나 속임수와 폭력으로 횡재를 실현하는 범죄, 즉 사기, 절도, 강도가 그것이다.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채권자를 해하거나 변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저지른 강력 사건은 자주 뉴스가 된다. 도피하는 사람들도 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주소를 이전하고 익명으로 경제활동을 하며 산다. 속세를 등지고 자연에 들어가 건강식을 하며 사는 사람들 정도나 되어야 프로그램 소재가 되며 송파 세무녀, 수원 세무녀와 같은 사연 정도나 되어야 뉴스가 된다. 마포대교 투신 정도로는 뉴스가 되지 못한다. 이건 모두 부채가 가지는 외부성이다. 범죄는 사회 공동체의 안녕을 해친다. 극단적인 선택은 친족뿐만 아니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우울하게 한다. 사람들이 달아나 버리면 근면성이 요구되는 경제활동을 누가 하는가? 기업이 생산하는 물건을 누가 사며 누가 새로 빚을 져서 금융산업을 뒷받침하는가? 세금은 누가 내는가? 물론 부채가 상환될 것이라는 믿음은 돈으로 연결된 현대의 경제생활의 필수적인 것이기에 부채의 상환은 장려되고 법적으로 강제되어야 한다. 이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치하기 위하여 때로는 부채 상환 의무를 면하게 하고 그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국가는 평화를 해치지 않도록 평상시 사회적인 안전밸브를 유지하고자 하며 긴장이 고조되어 불안이 발생할 때는 과격한 채무 감면 조치를 저지르기도 한다.